우리는 타인은 그렇게 소중해서 피해주고 싶지 않으면서 은연중에 나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외면하고 있어요. 일 많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나에게 밥 안 주고,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다가 뭐 다른 일 생겨서 금방 접고, 내가 하는 공부는 점수를 잘 받아야 해서 공책 한 권에 바짝 정리하는데 공부를 하는 나는 연구해봤자 스스로 점수도 안 주니까 공책 한 권도 안 만들죠. 내가 있어야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맛있는 걸 먹고 좋아하는 옷을 입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건데,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쏘는 시간이 명확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구독과 좋아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NTJ 강백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아니면 혹시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나요? 그렇다면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가 꼭 이뤄내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닐까? 이번 주에 내가 꼭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한 게 아닐까? 저는 하루하루 뭔가 잘 안 풀리는 것들이 있으면 위의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누군가는 이걸 루틴이라고 부르고요. 누군가는 이걸 습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저의 루틴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를 그 누구도 영향 줄 수 없다는 것, 오로지 나 혼자만 시간을 잘 지켜서 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작아 보이더라도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서 제 삶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총 7가지인데요. 제 주관이 많이 담겨 있어요. 잘 안 맞는 분들은 보고서 참고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1번, 운동 최우선 순위의 하루 일정을 세팅하기. 2번, 몸무게와 칼로리를 매일 트래킹하기. 3번, 내 머릿속도 컴퓨터 폴더의 카테고리처럼 나누고 컴퓨터와 동기화를 시켜서 사고하기. 4번,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하기. 5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연구하기. 6번, 일상의 여행화를 정착시키기. 7번, 나를 주제로 논문을 써보기. 자,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시작합니다. 강백이 구독. 첫 번째, 운동 최우선 순위의 하루 일정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보내면서 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최우선 순위가 운동인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업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PT 트레이너, 선수분들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대부분은 직장을 다닙니다. 그 중에서도 화이트 컬러의 비중이 요새 많죠. 즉, 사무직을 하고 계실 텐데요. 보통은 지적 노동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육체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루 중에 극히 적은 시간만 사용을 합니다. 점심시간에 걸어가서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등등,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죠. 몸무게가 증가합니다. 점점 몸을 사용하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또 그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귀찮아진 내 몸과 마음은 더 귀차니즘이 심해지고요. 사실 대부분의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추진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체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육체가 예전만큼 못해서 바로 시작하려고 해도 몸이 굼떠지니까요. 대부분의 일을 새로 시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는 일들도 속력이 붙기 어렵죠. 30대의 초중반이 되면요, 그때 가서 아차 싶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PT 끊고 필라테스 시작하고 요가 시작해가지고 몸 관리하려고 해도요, 이미 직장을 기준으로 모든 습관이 맞춰졌기 때문에 좀처럼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20대 중반의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반드시 여기까지는 내다 보셔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상황을 예견하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그날 하루에 최우선 순위에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21살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했고 27살부터 이 세팅을 해놨어요. 2달 만에 8kg을 빼면서 말이죠. 주 4회 운동은 무조건 한다. 웨이트를 1시간씩 하고 2분할로 나눠서 한다. 월, 화, 목, 금 하는데 일정에 따라서 요일은 조금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하고 웬만하면 아침에 한다. 이걸 32살인 지금까지 매주 4회를 한 3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매주 지켜왔습니다. 세팅이 되니까 실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타성에 짓눌리지 않게 최대한 버티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포인트예요. 일은 어차피 생업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기본값은 하게 되더라. 그런데 운동은 생업이 아니어서 하든 그만, 안 하든 그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와 환경을 안 하면 죽는다로 바꿔 놓으셔야만 해요. 자, 두 번째, 몸무게와 칼로리를
트래킹해라. 지금 시대는 이제 데이터 트래킹이라는 게 기본이 되었죠. 매일같이 일어나서 여러 수치들을 확인합니다. 주식 데이터, 코인 데이터, 인스타 팔로우 수, 좋아요 수, 유튜브 구독자 수 등등 이런 수치들 이전에 습관화를 시켜야 할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일매일의 내 몸무게 그리고 오늘 내가 섭취해도 괜찮은 칼로리의 총량이랍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매일 아침에 대변을 보고 화장실 앞에 있는 체중계에서 팬티만 입고 재는 것이 벌써 6년째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73kg에서 65kg까지 뺐어요. 그리고 면접 준비할 때 63.5kg까지 뺐다가 65.6에서 현재 5년 정도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66.6에서 선방 중인데요. 매일같이 재면서 목표 몸무게인 66.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kg 왔다 갔다 하는 걸 목표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1kg이면 많이 먹으면 늘어나는 몸무게 아니냐, 괜찮은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괜찮죠. 전날 많이 먹어서 늘어난 건데 그게 괜찮아지기 시작하면 5kg 찌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재면요, 내가 뭘 먹으면 다음날 많이 찌는지, 오늘은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운동은 얼만큼 해야 하는지 대략의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이 트래킹으로 제가 내린 제 몸의 중간 결론이 있어요. 야식 안 먹고 오후 6시부터 공복인 상태로 하루 2000칼로리 이내를 섭취하면, 그리고 1시간 웨이트를 뚝딱 때리면 66.6kg의 몸무게 유지가 가능하다.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내가 어딘가에 기록을 해두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강하게 기억에 남게 되고요. 그걸 토대로 하루 설계가 가능해지고 이걸 지키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세 번째, 내 머릿속도 컴퓨터 폴더의 카테고리처럼 나누고 내 머릿속 구조대로 컴퓨터 폴더를 체계화시켜서 클라우드로 동기화시키고 사고하기. 제가 처음에 이 개념에 진입했을 때가 2006년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때부터 무엇을 분류시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으면 어떤 생각도 제대로 끝을 맺을 수가 없겠더라. 당시에도 숙제들이 있으면 폴더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관련 자료를 다 몰아넣었죠. 고등학교 때는 이게 발전을 하면서요, 자료집 같은 걸 제가 하나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챕터 하나하나의 글을 쓸 때마다 그 챕터를 폴더로 만들어서요, 내용들을 다 넣고 나중에 그것들을 순서대로 편집을 해버리니까 하나의 자료집이 완성되는 굉장히 편하면서도 신박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대학교 때는 이게 또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일을 그때부터는 공과 사로 구분을 하고, 공적인 건요, 소속, 직위, 담당 프로젝트, 분류 파트, 분석 내용 등으로 나눠가지고 아카이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적인 것도 풀어나가야 할 고민이 있으면요, 일단 컴퓨터에 폴더부터 만들었어요. 그 안에 차곡차곡 제 생각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갔죠. 이게 발전되니까요, 공적인 업무가 있으면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거든요. 그 구글 드라이브로 구성원들과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그 사람들이 이 자료가 어떤 곳에 있는지를 저에게 물을 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 경로만 촤자자작 알려주면요, 거기서 사람들이 알아서 잘 찾아서 내용을 전달받고 다음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죠. 내 스스로 편해지고 남에게 공유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세상에 나를 어지럽히는 일이 많이 없어지더라. 어떤 일이든 어떤 고민이든 어떤 갈등이든 일단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분류를 하고, 그 요소들은 무엇인가 내가 정의할 수 있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기 시작하면 의외로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결국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 해결 가능한 일들이 되어 있더라. 다만 세상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정량적으로만 분석해서 되는 일은 없죠. 이에 대한 것들도 경험으로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라. SNS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에 지장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존중. 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거를 잘 사용해서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삶이 더 윤택해지더라. 내 생각, 내 영향력이 수치화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또 구독이 자본이 되는 시대죠. 사람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현생에서의 나보다 소셜에서의 나를 먼저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셀프 브랜딩의 시대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나 잘 나가 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요, 소셜미디어를 내가 왜 하는 것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 그리고 이를 규정하는 건 좋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오리지널 컨텐츠로 채우고 싶은 생각. 두 번째는 누군가의 글로부터 깊은 영감을 받고 싶은 생각. 그래서 저는 총 3개 정도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인데요. 유튜브는 지금 제 업입니다. 나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인스타는 내 진솔한 모습을 글로 남기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단순히 기쁘고 좋은 것만 아니라 내가 슬프고 화나고 우울한, 거기에 고민하는 내용까지 글로 남기는 연습을 하면요, 나만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고 나의 문장력이 늘 거고, 이건 여러모로 내 인생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날것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자는 게 제가 차별화시키고 싶었던 저의 방향입니다. 페이스북은 통찰력 넘치는 시니어들을 팔로우하면서 그들의 글을 읽고 아카이빙하고 내가 느낀 게 있으면 다시 내 톡방에 적어놓으면서 생각을 선순환시켜보고 싶었어요. 이것들을 잘 보관해 놓으니까 나중에 또 훌륭한 자료가 되더라. 재미있는 걸 소비하는 것도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비춰봤을 때 소셜미디어가 지배적 메타가 될 거고,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앞으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생산자가 되는 방향으로 간 거랍니다. 5번째,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의 의미를 연구해보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안합니다라는 말과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살았어요. 미안하다는 경우는 실제로도 남들에게 미안할 만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부득이하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이럴 때는 당연히 제가 먼저 사과를 하려 노력했죠. 뿐만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을 쿠셔너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쿠셔너라는 것은 본론부터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내용 사이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하는 말들이죠. 미안한데 내가 부족한 걸 일단 알면서도 사랑하는 누구야? 이런 것들이에요. 관계를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대신에 제가 원하는 바를 이뤄내기가 더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하지 마라, 상대가 얕본다, 그 말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미안하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돼. 그래서 얕보는 상대면 그놈이 잘못된 사람인 거지, 먼저 사과한 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또 일단 제가 뭐든 빠르게 사과를 하고 나면요, 그 일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글을 쳐서 빠그러지는 경우는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럼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시원하게 그냥 해요. 이런 것들. 고맙습니다도 달고 사는 편인데요. 고마운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서 일부러 감사하다고 말하는 편입니다. 고마운 건 고맙다고 꼭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말로 하든 가서 밥을 사든 선물을 드리든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내가 원하는 남들과 다른 부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고마운 부분을 포착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리고 부담되지 않게 말만 꺼낼 수 있다면 만능 치트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건 내가 자주 쓰는 단어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걸 왜 쓸까 생각해보고 의미를 제대로 확립해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의미를 갖는 언어들이 많아지면서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 글을 써내려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잘 쓴 글, 잘한 말이라는 것, 문법적으로 완벽하고 논증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이 흥미로운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 나만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이건 얘만 할 수 있는 거야 싶은 것, 그래서 진정성이 생기고 흡입력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쪽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일상의 여행화를 정착시키기. 역마살 낀 상태로 직장 없이 한국에서 유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께 그런 악담을 퍼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러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농담이고요. 교통도 편해지고 어딜 가든 갈 수 있는 시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어딜 함부로 갈 수 없다면 저는 3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갈 돈이 없거나, 갈 사람이 없거나, 귀찮거나. 그런데 말이죠, 어떤 여행을 가느냐에 따라서 돈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같이 갈 사람이 없으면 혼자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 아닐까요? 이 귀찮음. 그런데 이 귀찮음으로 인해서 여행을 잘 안 가면 인생이 말이죠, 정신적으로 좀 빈곤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보고 듣고 만지고 얘기 나누는 게 별게 없어져 버리면 느끼는 것도 단편적으로 되어버리고요. 진짜 그냥 별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럼 뭐다? 정신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생각만큼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혼자서 갈 수 있는 코스들도 많으니까, 사람 많지 않은 좋은 곳들 요새 꽤나 많으니까 가까운 곳들부터
돌아다니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고요. 특히나 생각을 바꾸면 더 좋은 건 이런 겁니다. 일상의 반복된 루트 속에서 벗어나서 예상치 못한 즉흥적인 무언가를 해보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집에 가기 전에 잠시 근처에 한 번도 안 가본 카페를 다녀가보자. 오늘은 집까지 따릉이를 타고 가보자. 오늘은 인스타에서 봤던 여기 맛집을 한번 가보자. 계산하지 못한 아주 사소한 변수들부터 다채로운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변화라서 정말 운이 안 좋은 게 아니라면 커버가 가능해요. 그런 상황에서 마주치는 자극들이 새로운 느낌과 깨달음을 주더라. 그래서 일상의 여행화를 캠퍼스 라이프를 마감하는 20대 중반부터 겪어보기를 권하고 싶었던 겁니다. 취업 준비한다고 자신감을 잃고 너무 쪼그라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소중한 인생이고 열심히 사는 만큼 즐길 권리도 반드시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나를 주제로 한 논문 써보기. 말이 너무 거창했죠.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글로 풀어내는 것. 반드시 생각에 그치지 말고 결과물로 만들어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은 그렇게 소중해서 피해주고 싶지 않으면서 은연중에 나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외면하고 있어요. 일 많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나에게 밥 안 주고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다가 다른 일 생겨서 금방 접고 내가 하는 공부는 점수를 잘 받아야 해서 공책 한 권에 바짝 정리하는데 공부를 하는 나는 연구해봤자 스스로 점수도 안 주니까 공책 한 권도 안 만들죠. 내가 있어야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맛있는 걸 먹고 좋아하는 옷을 입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건데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쏘는 시간이 명확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을 외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더 멋지게 살기 위해서 나를 챙기라는 말이고요. 나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해서 더 특별하게 활용하기 위해 글로써 스스로를 정리해보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왜 좋아하는 것 같은지, 나는 이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처음에는 멍하니 아무런 생각이 안 날 거거든요. 그냥 소주 한 병 딱 하고 A4 용지 반쪽만 채운다는 생각으로 그냥 나를 주제로 아무 말이나 써내려가 보세요. 다음날 보고 이불킥 세게 한번 하고 잠시 잊었다가 이틀 후에 한 번 더 꺼내서 읽어보세요. 살짝 재밌어질 겁니다. 질문들이 또 몇 가지 생각날 거예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번에는 술 마시지 말고 또 한 번 적어보세요. 점점 질문들은 늘어날 거고 점점 스스로가 써내려간 답은 풍부해질 거다. 악기도 설명서를 읽고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훈련을 해야 프로가 됩니다. 나란 사람은 설명서도 없네, 사용 방법도 누가 안 알려주네, 훈련도 누가 안 시키네, 누가 해야겠어요. 나란 사람 내가 스스로 하는 거지. 나에 대한 프로페셔널이 되어가는 그 한 발짝을 20대 중반에 떼보시기를 바랍니다. 강백이 구독. 사실 그래요. 저는 저란 사람 자체가 유니크 원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제가 느꼈던 제 강점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들을 글과 영상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자유분방 크리에이티브한 환경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제 에너지, 고민이 많을 때 찌질해지는 제 감성, 피상적이지 않게 와닿는 내용들로 구성해내는 커뮤니케이션 포인트, 진정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찐따미, 위트, 리뷰, 체험기, 이런 문장과 단어들이 제 삶의 중심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아직 부족한 게 여전히 많고 그래서 하나하나 또 보완하면서 발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지극히 제 경험 속에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경험들을 해나가시면서 삶을 꽉꽉 채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실망스럽다고 해도 내가 이건 해냈어 라는 저항감으로 마침내 실망스럽지 않은 하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루틴들을 발견하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ENTJ 강백이었습니다. 파이팅!